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토요일 밤에 만나는 심야식물원 원장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노래 먼저 듣고 왔습니다. 원피스 OST 코요테의 우리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이 코요테의 우리들의 꿈이라는 노래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생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사실 애니메이션의 OST인데 해적왕이 되려는 소년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의 OST입니다. 동명의 원작 오다 에이치로의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만화예요. 그 아톰이나 철인 28호 같은 애니메이션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피스는 어린 소년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동료를 모아서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 문턱에 갑자기 꿈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떠올리다가 해적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노래를, 원피스의 OST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었던 건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랑 또 일맥상통한데요.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늦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날려주는 이 기분이, 계절이 변하는 이 기분이 뭔가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뀐다라는 건 뭔가 내 삶의 한 장면이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이게 가슴을 좀 뛰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만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오늘도 낭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로맨티스트, 죽은 로맨티스트의 사회의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용하고 낭비로 치부되는 낭만이 결국 사람을 살게 하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준다는 것처럼 우린 효용과 고효율이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에서 낭만과 모험, 꿈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고효율, 고성능, 저비용, 고효율에 가장 알맞고 간편하고 강한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현대에 꿈이나 낭만 이런 것들은 터부시되고 무용한 것으로 비춰지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야말로 낭만과 꿈, 도전은 사실 더욱더 가치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30대 중반에 와서 30대 이제 내년이면 후반인데 30대 후반에 향해 가면서 꿈과 모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좀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철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철이 없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아는 수많은 문화 철학가들은 죽는 날까지 꿈과 낭만, 모험을 이야기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낭만은 나이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문화 철학가들, 행동가들이 원했던 꿈과 낭만을 결국 우리도 죽는 날까지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고효율의 시대, 알맞고 실용적인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그야말로 빛날 수 있는 것은 결국 꿈과 모험, 낭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나이나 환경이나 세대나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세면서 내가 도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험하고 꿈꿀 자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앞뒤 없이 내달리기보다는 내가 왜 도전하지 말아야 하지? 내가 왜 용기 내지 말아야 하지를 하나씩 세어보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꿈꿀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앞뒤 없이 내달려서 언제 숨을 고를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마지막 숨이 사라질 때까지 달리다가 주저앉아서 숨을 다시 고르고 다시 뛰고 하는 그 에너지, 그 젊음의 한때를 다시금 느끼고 싶어서 우리가 용기와 도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젊음의 한때가 주는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와 낭만, 도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요즘 유행하는 예능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만화가이자 화가, 방송인 기안84가 나오는 태어난 김에 시리즈인데요. 태어난 김에 여행한다. 그러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란 이름이 붙었거든요. 만화가 기안84라는 사람이. 그래서 태어난 김에 여행을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로 여행을 다니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40이 됐어도 그의 꾸밈 없는 솔직함과 어수룩함이 젊은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젊구나, 이 사람이 진짜 청년이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42 정도 됐거든요, 기안84가. 그런데도 아직 청년처럼 사고하고 젊어 보이는 건 아마 그의 꾸밈 없는 모습도 그럴 테고
무언가 도전하는 그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안84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젊은 세대들을 관통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안84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하고 어수룩하고 마흔이지만 솔직하고 어수룩한 그 청년의 모습이 좀 더 청년다움을 잃어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어렸을 적 꿈이 뮤지션이었대요. 기안84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음악 여행을 떠난다. 음악 일주를 떠난다. 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마흔이 돼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뭔가 영화의 줄거리 같은 내용인데. 근데 기안84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진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음악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시종일관 특유의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흔한 어학 연수도 없이 어눌한 영어로 미국에서 래퍼들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어울리면서 말도 안 되는 가사를 적어서 랩으로 말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래퍼들과 어울리면서 흥겹게 흥분합니다. 근데 그런 글을 보고 있으면 좀 창피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진심이지? 근데 그 지점이 우리 젊은 세대가 그리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진심을 보고 진정성을 보고 그에 알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요즘의 낭만을 보여주는 요즘 얼마나 낭만 없이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이렇게 진심이지 저 사람은. 자기가 래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뮤지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 사람은 진짜 진심이네. 그런 모습이 창피하다가도 기안84가 주는 그 진정성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일까? 혹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가 힘이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무엇이나 배우기가 쉬워진 세상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누구나 쉽게 학문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죠. 지금 유튜브로 전문 지식 하나만 골라서 한 2시간 줄 테니까 공부하고 와서 토론해 볼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만큼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학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잘 정리돼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자격의 틀이 엄격해진 것 같아요. 전문적이거나 경력의 기간이 길거나 이 전문성의 깊이가 깊거나 특수한 자격을 가졌거나 이러니 전문성이라는 자격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누구나 날개가 달린 거위는 모두가 다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위들한테 나는 게 굉장히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 중에 진짜로 잘 나는 거위, 묘기를 부리면서 몇 바퀴나 묘기를 부리면서 호버링을 하면서 멋있게 날 수 있는 거위만 하늘을 날고 나머지 거위들은 난 쟤에 비하면 나는 것도 아니지 하면서 물 위에 떠 있고 그렇게 묘기를 잘 부리는 거위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날지도 않고 가만히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묘기를 부리는 거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기안84의 음악 일주는 그런 흥분감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저렇게 다 진정성 있게 도전하고 용기 내고 꿈을 향해 갈 수 있다. 참 진솔한 진정성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원래 도전할 자격 같은 것이 원래 있던가? 꿈꿀 자격이라는 것을, 시기를, 나이를 정해서 자격을 부여받았던 적이 있던가? 우리는 어릴 적 스케치북 하나에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에 살았던 우리가 어느새 불가능으로 점선을 그려져 안위라는 삶의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이라는 세계를 확대 해석해서 특수한 자격을 부여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능성의 세계를 점선으로 뒤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구분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세계는 기안84가 바라보는 무엇이든 가능한 세계가 아닐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진짜의 세계는, 현실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가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해적의 말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는 꿈꾸는 자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자는 넘지 못할 파도가 있다. 꿈꾸는 자만 돛을 올려 바다를 넘을 수 있다. 보물이 있다는 꿈이 수많은 파도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 파도를 넘는 큰 범선만 파도를 넘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닌 돛에 그린 해골이, 우리 어린 시절 스케치북에 그린 보물지도가 그 보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파도를 넘을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약 없는 30대는 비혼주의고 자가 없는 결혼은 딩크라고. 꿈을 꾸는 나이 든 사람은 철이 없고 가능성 없는 꿈은 무책임이며 네가 꾸는 꿈은 망상이라고. 알베르 까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험은, 삶은 실험을 통해 경험할 수 없고 창조해낼 수도 없다. 반드시 겪어야 얻는다. 살아야 겪어내야 한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부조리하며 비합리적인 우리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세계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항이다. 반항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세우는 공통 기반이다. 우린 반항의 토대 위에서 객관론적으로 의미 없는, 실체 없는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세계를, 나의 세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반항으로서 존립한다. 그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가 불편한 이유는, 예민한 이유는, 서로 안아주지 못하고 저 낮은 곳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이유는 안위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 보통의 삶이라는 거대한 부조리를 짊어졌기 때문. 자, 더 이상 무겁고 의미 없는 짐을 내려놓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진짜 세계로.
새소년 파도 듣고 왔습니다.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낭만스러운 인디밴드 새소년은 참 낭만과 함께 반항, 해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좋은 밴드인 것 같습니다. 밴드의 기타 루프가 주는 흥분감은 순간적인 정서적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계속 해적, 낭만, 도전, 용기, 우리가 그냥 살면서 터부시하는 것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좀 창피해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그 참 음악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한 고향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소년은 어떤 앨범이든 어떤 곡이든 사람을 참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 흥분감을 주는 그런 짜릿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에서 흑사병이 도는 참혹한 세계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선의 연대를 통한 반항이라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죽음 속에서 이어지는 패배감. 그 속에서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헛된 희망 속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세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려는 의사, 베르나르 리웨, 그를 돕는 장타루. 그들이 끝나지 않는 죽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선의 연대와 세계를 향한 반항이었습니다. 도전과 꿈, 낭만, 희망조차 사치품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불리면서 자격을 운운하는 세계에선 우린 자격을 갖지 못해 달리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빠르게 걷고 그 빠르게 걷는 것을 통해 서로를 추월하려 합니다. 달리지 못하는 자격의 사람들은 달리다 넘어지는 것보다 빠르게 걸으면서 안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달리지 못하기에 빠르게 걸으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온 걷는 자세를 탓하거나 잘못을 손가락질하며 자신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달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달려갈 꿈과 풍경을 본 낭만, 그것만 있다면 달릴 수 있는 세계. 낭만과 꿈은 분명 우리 세대에게 다음으로 넘어갈 힘을 줄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불편한 것과 서로 높은 도덕성의 잣대로 누구든 공격하고 내려앉히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걸 보고 화난 세대, 혐오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해서 안 달라 있는 걸까? 왜 우리의 세계는 혐오로 얼룩져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기에, 낭만을 잊은 채 가상의 안위에만 갇혀있기에 불안전하고 부조리한 가상의 세계인 안전한 보통의 삶에서 꿈을 잃은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한 세계를 지우고 스스로가 새롭게 쌓아 올릴 세계를 위해선 낭만과 꿈이 꼭 있어야 하고, 낭만과 꿈은 우리 세대가 유일하게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는 반항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낭만과 꿈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나와 우리에게 구원이 돼줄 거라 생각합니다. 꿈과 낭만이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이자 반항으로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기안84가 그렇게 꿈이 먹고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음악 일주 또 떠올랐고, 동시에 최강 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오르더라고요. 인기 많은데 최강 야구. 최강 야구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 다시 구단을 만들어서 다시 모여서
야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기 다른 팀에서 야구계의 전설로 불린 은퇴한 선수들은 다시 한번 배트와 글러브를 잡고 공을 던지면서 야구를 합니다. 초저속의 마구, 유희관, 조선의 1번 타자 이대호, 야구의 신이라 불린 김성근 감독. 사실 매번 위기라고 할 만큼 위태위태한 경기를 이어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지고 있다가 1점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 계속 점수를 못 내다가 마지막 한 회에 5, 6점이 난다든지 그렇게 아슬아슬한 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1년에 30경기 7할의 승률을 유지 못하고 10번 이상 진다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엄청난 조건 속에서 그들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야구의 현역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우승 야구팀들 그리고 대학 야구팀 그 프로로 가기 바로 전에 있는 사람들인 대학 야구팀 그리고 프로 2군들 현역 선수들과 아슬아슬한 경기를 펼치면서 진짜 매번 누가 각본을 짜라고 해도 이렇게 짜지 못할 만큼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야구라는 이 예능은 지금 굉장히 높은 시청률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시즌 3까지 아슬아슬한 경기로 시즌 3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강 야구가 사랑받는 이유는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야구를 모르던 사람들까지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은 도전이라는 순수한 감정 때문이라고 느껴졌어요. 나도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부상으로 은퇴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선수도 혹은 기회를 받지 못해서 은퇴한 선수도 마지막까지 공을 보고 달리고 몸을 날려 공을 잡는 이유는 야구에 대한 사랑, 내 삶의 목적이었던 꿈을 향한 재도전이었습니다. 평생 야구만 한 전설의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진짜 야구가 좋아. 하고 싶어. 계속. 붉어진 눈가를 보고선 우린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과 용기 내지 못한 도전이 누구나 가슴속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땀과 노력, 도전, 그 의지에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야구를 그만두게 만든 세계의 부조리에 그들이 대항하고 반항하는 방법은 다시 야구를 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열광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강 야구가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인기를 끌고 시즌3까지 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낭만과 꿈이 저성장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미래보단 나아지는 미래보단 천천히 하락하는 저조한 세계만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들이 팽배한 이 세계에서 우리 세대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낭만과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역시 반항하는 인간 속 알베르 까뮈의 말처럼 선의로서 연대하고 함께 부조리한 세계에 반항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야구로, 때로는 못 이룬 꿈으로, 낭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식물로서 세계에 반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게릴라 가드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혁오 Jesus Live in Motel Room.
I had to tell you, don't you feel fear? Don't telling people, no need to say. I have to tell you, why can't you hear? Anxiety surrounding me. I have to tell you, there's no big deal. It happens all the time. So honestly, not things to fix. My mama always told me, don't waste a minute. Nirvana how it is. And Papa always told me, vision is vivid. Or you will lose what you learn. Then they both tried to warn me. Closed door falls into silence. I'm drifting too far away. Then it went out of sight and the outlines light. Hey. No time to go back. Ocean of tears. Before the sailing gonna turn back. Now is the time to go back. Time can make or break. Before I sleep and realize, yeah, it's the time to go back. He hasn't figured it out. Guess I should have to go back. Maybe I better go hell. Some things are wrong, man. It's so hard to put it on. Choose which pain has to be on. I'm a baby and I look for my Bible to shore. Think I left my Bible, but around it somewhere. So I go to temple and turn my back to begin. No, I should better get down on my knees. Nothing on the half a story, maybe how it could be. Focus on to focus, I close my eyes. Then oh yea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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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Choose which pain has to be on. I'm a baby and I look for my Bible to shore. Think I left my Bible, but around it somewhere. So I go to temple and turn my back to begin. No, I should better get down on my knees. Nothing on the half a story, baby, how it could be. Focus on to focus, I close my eyes. Then oh yea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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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혁오의 지저스 립 인 모텔룸 노래 듣고 왔는데 혁오의 앨범 23에 수록된 곡으로 앨범 자체가 모두 청춘의 반항과 방황 그리고 치기 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모든 곡이 전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끝자락을 이 앨범과 함께 보냈습니다. 노래 지저스 립 이너 모텔룸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라는 성결 구절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비싼 5성급 호텔이 아닌 허름한 모텔에서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예수님이 임하는 가장 낮은 허름한 자신의 마음을 어두운 모텔방으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대, 마음속의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싶은 청춘의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색이 있는 종교의 이야기가 담긴 곡은 아닌데 젊은 날의 불안과 외로움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의 선의로서 연대하고 꿈과 낭만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심야식물원이기 때문에 원희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공미술과 사회운동의 어디쯤에 있는 게릴라 가드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는 공동체 활동가 원희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가장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게릴라 가드닝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화단의 식물들이 일회성으로 소비되면서 버려지는가? 정원은 계절에 맞게 시기에 맞게 식물들을 잘 심으면 1년 내내 예쁜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식물들을 낭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해보고 추적해보다가 이게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과 사회의 기술과 행정적인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 있구나, 다양한 면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바뀌라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게릴라 가드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건 게릴라, 기습적이고 독립적인, 게릴라와 가드닝, 원예 활동의 합성어로 도심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정원이라는 거, 공공녹지라는 거, 공원,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식물, 꽃밭, 정원은 굉장히 당혹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도심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게릴라 가드닝은. 게릴라 가드닝의 창시자 리처드 레이놀즈는 자신의 공동주택에 방치돼 있던 화단을 죽은 식물들과 쓰레기들을 전부 걷어낸 뒤에 식물을 심어 가꿈으로써 방치된 장소도 우리의 공간이었음을 재인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리처드 레이놀드의 저서 게릴라 가드닝에선 이야기한 것처럼 원예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것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합니다. 옛 멕시코에서 미국 농장주를 향한 원주민의 대항, 거기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고, 파리의 5월이라고 불리는 1930년대의 노동자와 대학생들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당시 시위가 격해지며 정부와 시위대의 충돌이 거세지자 부당함을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던 지식인과 예술인층은 그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에 부당하다,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술가들이 모여 그린 게릴라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원예와 화해 조형 미술을 통해 억압과 관료주의를 대항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 광장 한가운데 잘 관리된 정원을 뜯어내고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게릴라 가드닝의 전신인 그린 게릴라는 사실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사회운동입니다. 1930년대 때부터 시작된 활동이니까 원예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에 반항하고
투쟁하는 것의 역사는 사실 뭐 그 이전에 아까 말했던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 원주민들의 대항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만큼 원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것들, 부조리에 반항하는 것들은 꽤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파리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그린 게릴라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 게릴라라는 전통성과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정원 활동도 배울 수 있고 원예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도심에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서 수확한 작물들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수업도 포함되어 있고 예전에는 관료주의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대항하는 수단이었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다른 대항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원예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주면서 인식을 변화하는 운동은 미국의 푸드 낫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 폭탄 대신 음식을 이런 의미인데요. 현재는 이제 500개가 넘는 지부를 갖고 있는 단체로 성장했고요. 처음에는 노숙인 연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한 한 분은 비핵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 분은 노숙인이자 그리고 노숙인들을 자신이 이제 노숙인에서 벗어나면서 노숙인들을 다시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되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키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나 이런 미국 전역에서 노숙인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요일을 정해서 요일마다 그 작물하는 수확한 노숙인들이 키운 작물들을 다시 노숙인들에게 무료 배분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도 푸드 낫밤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유가 노숙인들이 직접 키운 식물로 노숙인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선의를 가지고 공동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 사회 구성원이지. 나도 필요한 사람이지.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것 아니었나. 이게 비핵화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노숙인들을 다시 동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게 조금 자극적인 단어들로 주로 점철돼 있지만 사실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게 자극적인 이유는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게릴라 가드닝은 이 텍스트로서만 좀 소비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게릴라 가드닝이 행정적인 하나의 퍼포먼스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에선 아이들과 함께 화단을 게릴라 가드닝 하였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언어로. 근데 사실 게릴라라는 게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죠. 행정과 협의하지 않고 밤에 진짜 심고 도망가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건 사실 갑자기 나타나는 그 정원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게릴라 가드닝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심고 도망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불법성의 모습 자체가 계속 자극화되고 흥행 요소로서 쓰이는 이유야 알겠지만 정원이 갑자기 등장한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도망간다면 결국 식물은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 내가 그 장소에 임의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하지 않는 정원을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어감이나 그 단어가 주는 그 자극성에 집중하지 말고 이 행위가 원예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 요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집중해 주면 사실은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겔라가든이라는 단어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이지만 타인의 장소에서 식물을 심는 것은 사실 중대한 사유자산의 침해이잖아요. 근데 재물 순계이기도 하고, 하지만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투쟁으로서 보여졌지만 사실 그 장소, 당신이 관리하지 않는 자산으로, 가치로, 숫자로 매겨진 그 장소는 사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땅이고 그것 또한 나의 동네고 나의 땅이다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면서 보여주는 그 재인식성이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쁨을 이용해서 장속을 다시 재조명한다. 이런 것보다 단순한 미학은 그 아름다움이 닿으면 잊혀지고 마니까 그 이쁨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것, 사람들에게 재조명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겔라 가드닝은 장소를 재인식시키고 정원을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회 문제, 사회 이슈들을 그 정원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만들어서 또 하나의 가치를 공동체에게, 지역 사회에게 던지는 것이 겔라 가드닝의 역할이고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겔라 가드닝은 처음에는 리틀 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겔라 가드닝 울지 마요 내 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 잃어버린 세계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겔라 가드닝을 진행했을 때 칼국수집, 가장 오래되는 칼국수집인데 그 주변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왜 이 칼국수집은 폐업을 했는데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냐. 주변을 찾아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할머님이 평생을 걸쳐 자식들을 키운 그 장소여서, 그 할머님이 자신의 평생을 걸쳐서 이룬 자산이어서 자식들은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장소를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에 그 장소가 계속 문 닫은 칼국수집으로 남아있는 이유였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벽화를 그리고 사회를 계도한다는 목적으로 우린 나은 사람들이니까 무언가를 계도해야지, 이쁘지 않은 벽이니까 페인트를 칠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뭔가 무겁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장소와 이야기를 들어서 겔라 가드닝으로서 무너져 가지만, 천장이 뜯어져서 내려앉았지만 이 칼국수집은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고 이 장소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거리 속에 있다.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흔한 폐업한 칼국수집이지만 사실 이곳 자체는, 이 장소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모두의 공동체 모두의 보물이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잃어버린 세계라는 이름으로 가드닝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이번에는 아마 안산에서 서울예술대학 주변에서 해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했었던 해적이란 이야기로 아마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좋은 가치들, 선의를 무언가 컨텐츠로서 소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안84처럼 진정성을 담아서 꿈과 낭만과 도전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봐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만들어낸 이 콘크리트 속에서 둘러싸인 흙이 사라진 세계에서 피어난 이 식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서울예대 주변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10월에 진행될 것 같고 식물이 주는 힘은 장소를 꾸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면서 장소를 탈환하고 쟁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흙이 사라진 세계에서 식물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대한 반항이 되어주고 게릴라 가드닝이 갖고 있는 힘은 그 거대한 반항이다. 콘크리트에 대한 아스팔트에 대한 거대한 반항이 게릴라 가드닝이다. 이런 의미로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때로 누군가에게 위안도 주기도 하고 그 위안으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질투와 욕망으로 장소로서 재인식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도시에서 타인의 땅을 빼앗아 식물을 심어서 사실은 그 장소는 굉장히 보물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릴라 가드닝은 장소의 가치를 쟁취한다는 점에서 해적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보물은 땅과 장소라는 것. 흔한 길가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땅이며 우리 모두의 땅이고 나의 땅이라는 것. 함께 원예 활동으로 선의로서 반항하며 낭만과 꿈을 펼치는 행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을 심고 거대한 정원을 바꿔서 모르던 타인의 땅이 나만의 멋진 정원이 되는 승자뿐이 없는 이 해적질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게릴라 가드닝에 관해서 해적과 낭만, 꿈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10월부터 예대 근처에서 예대 근처라고 하니까 조금 근데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서울예대 근처에서 해적기를 단 해적단이 나타나서 누군가의 땅이든 뺏어버릴 거니까요. 보물을 숨기기도 하고 보물을 찾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낭만과 해적, 꿈에 관해, 반항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해적기를 꼽아서 반항의 돛을 올려서 낭만과 꿈을 향해 항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토요일 밤에 찾아오는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 There's a feeling, there's a fire, there's a whisper preaching to the choir. Take the leaders and the liars, throw your fears on the funeral pyre. Keep on breathing, don't go under. Keep your ear to the ground, hear the thunder. When the earth quakes and the ground shakes, throw your caution to the wind when the storm breaks. Mother, sister, father, brother, step into the light and start a tiny fire. Stop being so goddamn quiet. Got a spark in your heart so striking.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fall. Take the music, learn to use it. Turn it up till your speakers blow fuses. Learn the rhythm but never lose it.
Keep on moving till you know what the truth is. If butterflies can use their wings to turn the wind to hurricanes, you and I can break the chains. It takes a day to start a tiny fire. Stop being so goddamn quiet. Got a spark in your heart, so strik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a tidal wave and ride it. Got something inside, don't hide it. Like dynamite, ignite it. Wash away your pain, turn the pouring rain to the wave of a tiny fire. In the darkness there's a light. You can find it if you try. If you open up your eyes. If you're drifting out to sea, you can just hold on to me. We'll make it to